다음은 윤동주 시인을 통해 알아보는 한국의 문학과 항일운동의 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가온 놀이팀입니다. 가온 놀이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 관광개발학과 신예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영문학과 김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온 영상 콘텐츠 전공인 원채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들과 민주시인 윤동주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보는 문화기행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가온 놀이팀입니다. 저희 가온 놀이팀은 서로 다른 전공이 모여 어떻게 해야 각자의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였고 인문학에 관련된 문제점이나 이슈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크게 세 가지의 문제의식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모두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교양인 인문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 문학을 거의 배울 일이 많이 없기도 하죠. 두 번째로 왼쪽 아래쪽 사진과 오른쪽 위에쪽 사진을 보시면 윤동주 시인이 중국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중국에서 역사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재 한국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문학 관련 관광 코스가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도 다시금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학의 위대함 그리고 한국의 민족 정신을 일깨워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학과 역사 그리고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희의 발표를 쉽게 이해하고 흥미를 갖는 것을 목표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 해설사의 저희 가온놀이팀과 함께 윤동주 시인의 발자취에 따라 함께 걸어보는 문화기행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저희 문화기행 코스는 중로구 1대에서 진행하며 윤동주 하숙집, 수성동 계곡, 윤동주 문화관, 시인의 언덕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다들 윤동주 시인에 대해 잘 아시나요? 윤동주 시인은 1917년 12월 30일 간도의 명동촌에서 태어나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명동 소학교는 외숙부 기벽영 목사가 세운 민족학교로 이곳에서 윤동주는 나라에 대한 사랑과 독립의 열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중학생이던 시절에는 조선 총독부가 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까지 신사참배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자 학교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자, 이제 기행의 첫 번째 코스인 하숙집터를 소개하겠습니다. 윤동주가 1938년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에 입학한 후 절친한 후배 정병옥과 뜻이 맞아 하숙 생활을 하게 된 곳입니다. 윤동주의 하숙집은 전통적인 먹거리들이 널린 금천교 시장을 빠져나와 하룬대 쪽으로 걷다 보면 나옵니다. 1941년 5월부터 9월 초까지 윤동주가 약 5달 정도 당시 희곡 작가이자 소설가 김성희, 본명 김근성 작가의 집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과거 무당이 굿하고 살풀이를 하던 현가를 기와로 신축한 건물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세대 주택으로 변해 당시의 건물은 찾아볼 수 없지만 누성동 구버지 집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 하숙집터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화면 내 사진은 윤동주와 함께 학숙 생활을 했던 정병옥 선생님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죽고 난 후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모아 책을 출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 코스인
수성덕 계곡은 윤동주가 정병육과 함께 산책을 하면 시상을 떠올렸던 공간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물놀이도 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그림을 그리는 등 다양하게 수성동 계곡을 즐기고 있답니다. 저희가 직접 답사를 가서 자연 속에서 평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윤동주 시인의 느꼈던 감정의 일부를 알게 된 것만 같았습니다. 같이 하숙을 했던 정병욱은 윤동주의 일화를 회상하면 이곳 인왕산 수성동 계곡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문학관과 시인의 언덕을 함께 가봅시다. 윤동주 문학관은 청운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동주 하숙집에서 수성동 계곡으로 올라가 인왕산 스카이웨이를 돌아 20분 정도 걸어가면 문학관 표지판이 보입니다. 시인의 언덕은 윤동주 시인이 기리기 위해 인왕산 자락 청원공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와 관련된 다양한 수상작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언덕 정상 부근에 있는 무대 광장이고요. 실제로 무대에서 시 낭독을 하기도 한답니다. 서시은 10위는 언덕의 정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고 가수 이승환과 그의 팬들이 기증한 소나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윤동주 문학관은 청운 수도가합장을 개조하여 영혼의 가합장이라는 정신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총 3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윤동주의 생애를, 제2전시실에서는 자화상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공간을, 제3전시실에서는 윤동주와 관련된 여구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보이는 곳은 제2전시실로 자화상에 등장하는 우물에서 모티브를 얻어 재구성한 공간입니다. 이곳은 물때를 지우지 않아 세월의 흔적도 느낄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화면 속의 시가 바로 자화상인데요. 이 시의 두 번째 행에 나오는 우물은 자아성찰의 매개체이자 평화로운 풍경과 초라한 시인의 자아를 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제2전시실에서 다 같이 하늘 위를 바라보며 윤동주가 표현하고자 했던 우물의 특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인의 언덕은 윤동주 시인을 기리기 위한 언덕입니다. 청운동에 윤동주 시인 언덕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언덕을 선택하며 시인이 많은 영감을 받아 서시, 별에는 밤 등 다양한 시들이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시인의 언덕에서 서시의 시비가 위치해 있는데요. 이 시비가 언덕의 정상에 위치해 있어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사색하기 좋은 곳으로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도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윤동주 인생에 대해 이어서 말하자면 연희 전문 학교를 졸업한 윤동주 시인은 고종 사촌인 송몽규와 함께 대학 진학을 위해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시를 더욱 갈고 닦기 위해 일본 유학을 결심했지만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뇌의 시간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바로 인시 개명을 꼭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외록은 윤동주 시인이 창씨 개명을 하기 닷새 전에 쓴 시로 일제가 강요한 창씨 개명에 굴복할 수밖에 없던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한 참담함을 담겨 있습니다. 윤동주는 만 24년 1개월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기 자신의 삶 전체를 회의했으며 이 시에서는 시인의 영혼과 생활인의 현실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윤동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육필 원고 아래쪽 여백의 낙서를 보시면
윤동주가 유학을 결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식민인의 슬픔과 민족 시인의 분노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성을 바꾸면서까지 선택한 일본 유학이었지만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성범으로 검거되어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화면 속의 사진은 체포되기 전 소폰 가서 찍힌 시인의 마지막 사진이라고 합니다. 쉽게 쓰여지는 시는 현재 남아있는 시들 중 가장 나중에 쓰인 시입니다. 시인이 암모한 시대 상황에서 너무 쉽게 시가 쓰여졌다는 것을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피함, 부끄러움, 희망 등 윤동주 시인과 당시 상황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과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후쿠오카 형무소에 수감되어 강제 노동을 하고 생체시험 대상을 되어 성분 불명의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945년 2월 16일 새벽 3시 36분 27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윤동 유족들은 윤동주의 장례식에서 새로운 길을 낭독하였습니다. 이 시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시인의 의지가 돋보이는 시입니다. 그가 죽고 6개월 뒤에 조국은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1948년 윤동주 시인의 첫 시집이 발각됩니다. 앞에 언급했던 정병 선생이 윤동주 시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원고를 일제 합병으로 끌려가기 전에 어머니께 맡기면서 목숨처럼 소중한 것이니 잘 간직해달라 당부를 하고 전장에 떠났다고 합니다. 이 책의 서문은 평소 윤동주 시인이 존경했던 정지옥 시인께서 직접 써주셨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윤동주 시인의 대표작 서시를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윤동주 시인은 민족의 아픔을 시를 통해서 위로하는 민족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섬세한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시에서 볼 수 있듯이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바랬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독립을 위해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는 윤동주 시인의 다짐을 볼 수 있는 시입니다. 이 기행을 준비하면 외국인인 저로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같은 역사적인 아픔을 공유할 수 있어 윤동주 시인이 느꼈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죽고 나서 고국을 땅을 밟지 못하고 중국에 무척이 되었다는 점을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한 이것이 당복 공장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교과서 밖에서 바라본 윤동주 시인 어떠셨나요? 문학기행을 통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윤동주 시인이 당시에 겪었던 아픔과 전쟁의 참혹함, 민족정신, 그리고 문학의 위대함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윤동주 외에 다른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문학작품, 역사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기행의 가온누리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영상이 있는데. 마지막 영상 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쿠키 자료가 있었네요. 아,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팀에 영상 콘텐츠 제작자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남다른 디자인 같은 거 굉장히 좀 전문성이 개인적으로 좀 느껴졌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네, 또 수고 많으셨고 옷도 전부 다 이렇게 유니폼처럼 딱 이렇게 맞춰서 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팀워크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윤동주 이 선생의 이런 행적지,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수성동 계곡이라든가 윤동주 시인의 언덕 이런 것들은 현장 답사를 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좀 뭐죠? 그 지도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해가지고 갈 때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아까 이렇게 표시했을 때는 자동차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을 보면
한번 표시 같은 거 하는 그런 조금 아쉬움이 들고 또이 그 논장판에 좀 의미 중에 하나가 이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고 교양에 보니까 우리 말레이시아 학생도 참여를 했는데 그럼 이런 우리 윤동주 시인과 같은 이런 그 독립 시인이 말레이시아도 영국에서부터 이런 뭐 독립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저항했던 그런 역사적 인물 있지 않았어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 이게 우리가 서로 폭이 이런 같은 그 식민지의 아픔을 겪었을 때 이런 저항하는 그런 것들 한번 있는지 우리 말레이시아에도 있지 않을 그런 인물 있을 것 같은데. 네, 있습니다. 네, 다른 친구분이 대답을 해주셨는지 사실은 지금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네. 네. 저희가 원래는 그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민족 시인도 조사를 했었고 그 내용이 원래는 들어가 있었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내용들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저희의 내용을 다 담기에는 많지가 않았고 좀 더 뭔가 윤동주 문화기행이라는 저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었던 테마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은 그 조사하다가 빼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히려 이 취지라면 이 프로그램 취지에 맞다면 오히려 뭐 윤동주 뭐 하숙집이 뭐 지금은 이렇고 이런 부분보다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게 그냥 일반 윤동주 시인과 함께하는 원문학계 그런 거 찾는 거는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오히려 집중과 선택을 할 때 이게 더 좀 비중을 두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가온누리 네, 팀이었고요. 다시 한번 좀 큰 박수를 좀 부탁드리도록